이번 영상에서는 클로드 코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을 속성 과외식으로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터미널에 클로드 명령어를 입력해서 클로드 코드를 실행해 줍니다. 그러면 ID 커넥티드라는 표시가 보이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클로드 코드란 내가 사용 중인 IDE, 즉 통합 개발 환경이 연동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별도로 뭘 설정하지 않아도 클로드 코드를 실행하면 기본적으로 연동이 되는데, 가끔 가다가 연동이 안 되거나 작업 중에 연동이 끊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명령어 입력창에 /IDE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연동할 수 있는 IDE 목록이 표시되고요. 여기서 한 번 더 엔터를 눌러서 선택해주면 IDE 연동이 완료됩니다. 연동이 완료되면 명령어 입력창에 파일이나 코드를 쉽게 첨부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왼쪽 사이드바에서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코드를 아무데나 클릭하면 이렇게 명령어 입력창에 파일이 첨부가 되고요. 그리고 파일 내 특정 코드를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드래그한 부분이 첨부가 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코드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 어떤 부분이 변동되었는지를 큰 화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IDE가 연동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터미널 내부의 변동사항을 보여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기가 불편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특정 모델을 선택하는 방법인데요. 명령어 입력창에 /모델을 입력하면 이렇게 세 가지 모델 선택 옵션이 표시됩니다. 가장 위에 있는 디폴트 옵션은 오프스 모델이 사용량을 전부 소진하면 자동으로 소넷으로 전환되는 옵션이고요. 두 번째랑 세 번째는 오프스랑 소넷 모델을 직접 선택하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혹시 오프스 모델을 아껴서 쓰고 싶으신 분들은 3번 소넷 모델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다가 다시 여기에 접속해서 오프스로 변경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20짜리 프로플랜에서는 오프스 모델은 제공되지 않아요. 이어서 클로드 코드의 명령어 입력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클로드 코드의 명령어 입력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입력창과 작동 방식이 조금 달라요. 가장 대표적으로 명령어를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입력하면 줄바꿈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명령어가 입력이 돼버려요. 그래서 저희가 해줄 거는 명령어 입력창에 /ter을 입력하면 이렇게 터미널 셋업이라는 게 보이는데, 여기서 탭 키를 누르면 이게 선택이 되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이제 Shift 엔터 키로 줄바꿈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한번 해보면 안녕하세요라고 입력하고 Shift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줄바꿈이 되고, 또 한 번 더 해보면 반갑습니다 하고 Shift 엔터를 누르면 또 되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이 명령어 입력창 구조상 이렇게 백슬래시가 남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좀 보기에 좋지 않기는 한데 AI가 워낙 똑똑하기 때문에 이 백슬래시 때문에 프롬프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그런 상황은 거의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백슬래시가 남는 게 너무 싫으면 엔터키 위에 있는 백슬래시를 직접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백슬래시도 남지 않고 줄바꿈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어서 지금까지 입력한 내용을 지워볼 건데요. 이걸 지우려면 단축키 Ctrl C를 누르면 이렇게 내용이 전부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Ctrl C를 두 번 연속으로 빠르게 누르면 이렇게 클로드 코드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명령어를 입력했는데 중간에 멈추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ESC 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 다 바꿔봐라고 입력하고 뭔가 진행이 되는 도중에 ESC를 누르면 이렇게 중단이 되고 다시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거는 이 명령어 입력창에서 키보드 방향키 위아래 키를 누르면 이렇게 예전에 입력했던 명령어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로 누르면 더 예전 게 나오고 아래로 눌러서 다시 최근 걸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 외에도 정말 다양한 단축키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주 사용될 만한 단축키를 노션 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해 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은 한번 와서 보시고요. 그래도 여전히 CLI가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확장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실제로 한번 보여드리면 이 확장 프로그램 입력창에 뭔가를 입력한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이 내용이 그대로 CLI 입력창으로 전달이 되고, 클리어를 누르면 둘 다 삭제가 되고요. U를 누르면 이렇게 클로드 코드가 새로 실행됩니다. 마지막으로 클로드 코드에는 작업 중에 AI가 사용자의 동의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는 바이 퍼미션 모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오토 모드 버튼을 클릭하면 바이 퍼미션 모드가 실행되도록 설정해 뒀어요. 이 확장 프로그램 없이 바이 퍼미션 모드를 실행하려면 저희가 원래 클로드 코드를 실행할 때 그냥 단순히 클로드만 입력해서 실행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 클로드 데인저러슬리 스킵 퍼미션스 명령어를 입력해서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바이 퍼미션 모드가 실행이 됩니다.
이어서 기존 대화 내역을 불러오는 리줌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명령어 입력창에 슬래시 리줌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예전 대화 내용이 이렇게 쭉 나와요. 여기서 키보드 방향키로 이동을 시킨 다음에 원하는 곳에서 엔터를 치면 그때 당시 대화 내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돌아간다고 해서 코드가 이때 상태로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전 내역을 확인할 때 이렇게 쓸 수 있고, 저는 보통 이 기능을 어떨 때 쓰냐면 클로드 코드를 실행하면 예전 대화 내역이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상태로 빠르게 돌아가서 대화를 하고 싶을 때 이 기능을 사용하곤 합니다. 이어서 소개할 기능은 컴팩트 기능인데요. 이 기능은 여태까지 대화 내역을 요약해주는 기능입니다. 명령어 입력창에 슬래시 컴팩트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잠시 후에 이렇게 컴팩트가 완료됐다고 하고요. 여기서 컨트롤 R을 누르면 이렇게 이전 대화 내역의 축약 버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드리면 AI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답변을 생성할 때 기존의 대화 내역을 참조합니다. 근데 이게 길면 길수록 참조하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답변을 생성할 때 사용하는 토큰량이 많아져요. 그래서 컴팩트 기능을 사용하면 AI가 참조할 양은 확 줄이되 정말 필요한 내용은 다 전달할 수 있는 거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기존의 대화 내역이 너무 길면 AI가 답변을 생성할 때 어떤 부분에 더 중요도를 두고 참조해야 될지 판단하기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변의 퀄리티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한번 시도했다가 실패했거나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변경되지 않은 그런 기록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명령을 할 때 그 기록을 참조하기 때문에 똑같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럴 때는 컴팩트 기능보다는 클리어 기능을 이용해서 기존의 대화 내역을 삭제할 수 있고요. 더 확실하게 삭제하려면 클로드 코드를 껐다 켜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어서 명령어 입력창에 파일을 첨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파일을 첨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해봤듯이 파일을 하나 선택하고 코드를 클릭하면 여기에 이렇게 바로 첨부가 되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는 하나밖에 첨부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를 첨부하고 싶으면 이거를 그냥 마우스 드래그로 이렇게 넣어주면 이 파일의 경로가 첨부가 돼요. 이거를 다 인식을 하거든요. 근데 매번 이 목록에서 찾아서 하기는 귀찮잖아요. 그래서 명령어 입력창에 골뱅이를 입력하면 첨부할 수 있는 파일 목록이 이렇게 쫙 나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헷갈렸던 게 여기에 목록이 많지가 않아요. 굉장히 제한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왜 첨부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퍼블릭이라는 폴더가 있는데 여기 퍼블릭을 입력하면 이 폴더 안에 있는 모든 파일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요. 하나 선택해 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죠. 또 폴더명이 아니라 확장자로도 구분할 수가 있어요. 골뱅이를 입력하고 png를 입력하면 png 확장자를 가진 모든 파일의 리스트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그 외에도 파일명의 일부만 들어가도 이 목록에 다 표시가 돼요. 예를 들어서 미라고 입력하면 파일명에 미가 포함된 모든 파일이 보입니다. 또 VS 코드 외부의 파일도 똑같은 방식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탐색기에서 원하는 파일을 마우스 드래그로 붙여 넣어주고요. 이 이미지는 무슨 내용이야?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잠시 후에 이미지를 읽고 나서 이미지에 어떤 내용이 반영되는지를 알려줍니다. 바이브 코딩 작업 환경 세팅 클래스는 제가 7월 7일에 런칭한 온라인 클래스인데 노션 페이지 맨 아래쪽에 남겨놓을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봐주시고요. 이제 세 가지 기능을 더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로 이 명령어 입력창에서 Shift 탭 버튼을 누르면 Auto Accept Edit On 모드가 되고 한 번 더 눌러주면 플랜 모드가 열립니다. 이 플랜 모드는 한글로는 계획 모드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구상할 때 이용하기 좋고요. 아니면 코드는 변경하지 않고 뭔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기만 할 때 그때도 사용하기 좋은 모드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게 명령어 입력창에 슬래시를 입력하고 릴리즈를 입력하면 이렇게 최신 버전 업데이트 내용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윈도우 버전에서는 또 모드 변경 단축키가 Alt M으로 바뀌었다고 해요. 근데 아직 적용 안 되더라고요. 클로드 코드는 완전 초창기라서 단축키 같은 것도 계속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확인을 해줘야 돼요.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클로드 MD 파일인데요. 클로드 MD 파일은 약간 규칙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규칙이 잘 정의되어 있으면 AI가 그 규칙을 보고 작업하기 때문에 결과물이 더 좋게 나오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규칙을 비개발자인 저희가 직접 만들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만들기보다는 어느 정도 프로젝트가 진행된 다음에 명령어 입력창에 /init를 눌러서 실행을 해주면 잠시 후에 이렇게 클로드 MD 파일이 생성됩니다.
사실 클로드 MD 파일은 클로드 코드를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그런 핵심 파일이거든요. 근데 이걸 작성하는 능력이 갑자기 한순간에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이브 코딩을 장기적으로 하실 계획이라면 시간을 별도로 내서라도 이 파일을 업데이트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혼자서 사용할 프로그램이나 백핸드 연동 없이 프론트엔드로만 구성된 홈페이지 같은 것을 제작할 때는 클로드 MD 파일 없이도 다 만들긴 했었어요. 그렇지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클로드 MD가 잘 작성되어 있으면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해볼 작업은 클로드 코드에 MCP 서버를 추가해 볼 거예요. 먼저 컨텍스트 7 MCP를 추가해 볼게요. 구글에서 검색해서 이 GitHub 페이지로 저는 보통 들어가서 설치를 하거든요. 들어가서 참고로 이름 있는 MCP들은 클로드 코드 설치법을 이미 대부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클로드 코드로 검색하면 인스톨링 클로드 코드가 검색되고요. 이걸 눌러서 여기서 원격 서버로 접속할 수 있는 설치 코드를 복사해 주고요. 돌아와서 터미널에 이걸 붙여 넣어서 엔터를 치면 이게 끝이에요. 되게 쉽죠? 그래서 클로드 코드에 다시 접속을 해서 슬래시 MCP를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이게 잘 연동이 된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만 더 해보면 이번에는 플레이라이트 MCP를 연동해 볼게요. 이것도 똑같이 GitHub에서 확인을 할 거고요. 또 똑같이 클로드 코드로 검색하면 인스톨링 클로드 코드가 있죠. 이거를 복사해서 이번에는 터미널이 아니라 그냥 CLI에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플레이라이트 MCP 서버가 성공적으로 추가됐다고 하죠. 컨트롤 CC를 눌러서 클로드를 끄고 클로드 명령어를 다시 입력한 다음에 여기서 슬래시 MCP를 눌러보면 두 개 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MCP 서버는 터미널에서 추가해도 되고 CLI 입력창에 입력해서 추가해도 돼요. MCP 서버를 추가했으니까 지우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지우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터미널에 클로드 한 칸 띄우고 MCP 한 칸 띄우고 리스트를 입력하면 설치되어 있는 MCP 리스트가 보이고요. 여기에서 클로드 한 칸 띄우고 MCP 한 칸 띄우고 remove를 입력한 다음에 삭제할 MCP 명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먼저 컨텍스트 7부터 지워볼게요. 컨텍스트 7을 입력하면 이렇게 컨텍스트 7 MCP가 지워졌다고 하죠. 한 번 더 해보면 클로드 MCP remove 하고 플레이라이트를 입력하면 플레이라이트 또한 바로 지워졌습니다. 클로드로 다시 돌아가서 MCP를 입력해보면 이렇게 MCP 서버가 하나도 없다고 하죠. 이렇게 MCP 서버를 지울 수 있습니다. 클로드 코드는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능이 앞으로도 많이 추가될 거예요. 또 변경사항도 많을 거고요. 그래서 클로드 코드를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사항을 체크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